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오늘은 시드니 파웰 변호사님에 대해 잠시 소개시켜드리고 그동안 도미니언 투표 기술 회사에 대해서 한 말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도미니언 투표 기술 회사에 대해 살짝 말씀드리자면 2003년 토론토 캐나다에서 개업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CEO는 토론토 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의 존 푸울로스입니다. 투표 집계기를 비롯한 투표 소프트웨어 전문인데요. 이제는 놀랍게 성장해 현재 미국 개표 기술을 다루는 회사 중에 2위를 차지했고 캐나다에서는 1위를 차지한 회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드니 파웰이 폭스뉴스나 뉴스맥스에 나와 도미니언 회사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그냥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도록 모아봤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드니 파웰이 누군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잠시 이분에 대해 소개시켜드리자면 미국 변호계에서는 완전 인정받으시는 경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중 조금만 알려드리자면 미국 연방 제5순회 법원에서 500건 이상을 주 변호사로 맡았고 미국 항소변호사협회의 회장이자 연방 제5순회 법원의 법조협회 회장을 맡았었고 이젠 미국 법률협회 임원으로 제2, 4, 5, 9, 10, 11 미국 연방특별행정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최근 유명한 케이스는 마이클 플린 사건입니다. 오바마 정권 때 국방정보국 국장으로 일했던 플린은 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의 부정에 대해 얘기했고 아이시스나 알케이다를 향한 오바마의 소극적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2014년 오바마 정부를 떠났던 플린은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후 민주당과 FBI에게 누명을 쓰게 됐는데요. 2016년 힐러리가 진 것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던 민주당은 러시아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고 원래부터 눈엣가시였던 플린은 먹잇감으로 딱이었던 것이죠. FBI 총법률 고문이었던 다나 보엔트와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플린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과 FBI에게 4년간 누명을 쓴 플린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바로 시드니 파웰이었는데요. 정말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웠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는 거의 모두가 불가능이라 생각했을 때 파웰은 끝내 정부와 FBI를 상대로 플린의 결백을 증명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그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린다고요?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이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결이 나겠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말을 그저 음모론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드니 파웰이 했던 발언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번, 도미니언은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졌다.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자금을 지원했고 중국도 개입되어 있다. 2번, 몇십만 건의 투표가 도미니언에 의해 조작됐다. 그것만 아니면 트럼프가 압도적인 득표로 이겼을 것이다. 3번, 많은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들이 있다. 4번, 거대한 자본과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증인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5번, 30개의 주가 도미니언을 사용했다. 6번, 도미니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설계의 뒷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뒷문을 통해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개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미리 만들어둔 알고리즘을 통해 얼마나 많은 투표를 바꿔치기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투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를 제거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원래 득표 차이가 3% 미만일 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트럼프의 득표수가 월등히 높다 보니 글리치가 발생했고 그 알고리즘이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수 차이를 줄여야만 했다. 그래서 선거일에 여러 주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개표를 멈췄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 투표지를 만들어내고 트럼프 투표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7번,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수출했다. 8번,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는 도미니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투표 기술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매뉴얼에 보면 득표수를 어떻게 없애는지 적혀있다. 투표 파일을 끌어놓기 해서 분리한 후 없앨 수가 있다. 9번, 도미니언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 10번, 뉴욕의 민주당 국회의원 캐롤린 멜로니는 과거에 도미니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이 너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서 정말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정말 다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세계적인 엘리트들의 부정부패가 어쩌면 밝혀질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도미니언과 민주당의 관계는 참 복잡미묘한데요. 연관이 있으면서 또 대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미니언이 고용한 로비스트 중 한 명인 나딤 엘샤미는 미용실 낸시의 전 대변인이고요. 2014년에는 도미니언이 클린턴 재단에 25,000달러에서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측 사람들이 이 도미니언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2019년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에이미 클로부처와 론 와이더는 도미니언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정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도미니언 기계들이 투표를 바꿀 수 있고 공개되지 않은 취약점들이 존재한다고 했던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선거의 진실성을 위협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간 걸 보니 또 오리발을 내밀 속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 도미니언을 의심하는 트럼프 법률팀을 음모론자 취급하고 있네요. 오리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음 편에는 CNN 같은 뉴스 채널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직접 투표 기계들이 얼마나 쉽게 해킹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It is indeed a very foul mess. It is farther and wider and deeper than we ever thought, but we are going to go after it, and I am going to expose every one of them.